수학 재밌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드문데 학생들 지도해 보면 1등급 받는 애들 중에서도 일부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수학 좋아해서 자기가 문제도 만들고 이 문제 풀어보세요 선생님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교수님은 수학자시니까 수학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좋아할 수 있을지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수학의 본연의 모습이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수학이 어떤 경쟁 구도 안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과다한 경쟁 안에서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을 좋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좋아해야지 그 정답은 없지만 결국은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계기는 누구나 공통으로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해결했을 때 그 희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은 사실은 수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든 재능이 없는 학생들이든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지금 지난 30-40년 동안 지향하고 있는 게 결국은 쉽고 재미있는 수학을 하자 이건데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든 못하는 학생들이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보게 하는 게 수학을 좋아하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는가. 저는 이제 말하자면 정반대 방향이 좋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아이들은 이제 수학 어려운 걸 싫어하니까 쉽게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좀 더 애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은 원래 본디 어렵기 때문에 그걸 속여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 쉬워 이렇게 해봐야 결국 나중에 수학이 어렵다는 걸 본인이 느끼고 실망하고 싫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수학은 원래부터 어려운 거고 100점 만점에 한 10점 받는 게 정상이고 이렇다는 가정을 가지고 가면 오히려 내가 한두 문제 잘 풀면 와 천재인가 봐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나. 그건 사실은 제가 그런 세대에서 자랐어요. 제가 다닐 때는 뭐 정규 평균이 뭐 100점 만점에 8점 100점 만점에 고등학교요? 예,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뭐 공부를 너무 잘하는 고등학교 다니시면? 아니요, 저는 이제 평준화 시대인데 제 형은 이제 경기고등학교라고 좋은 고등학교. 거기서도 수재들만 모아놓고 가르치는데도 전교 평균이 10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는 그 서울대 입학시험에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 맞으면 서울대학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대에 제가 살다 보니까 제 세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는 수학 좀 했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거꾸로요? 나는 수학을 원래 좋아해. 그리고 자기가 뭐 어쩌다 한 문제씩 풀면 자기 천재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못 푸니까. 저는 그런 거는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게까지 가는 건 무리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적어도 뭐 제가 최근에 어떤 초등학생 만났는데 자기가 100점 만점에 85점을 맞았다고 엄청 못했다고. 자기네 반 평균이 80점이 넘었는데 자기는 평균 정도라고 그러면서 막 실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수학을 제일 싫어하는 학생들이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 받는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학은 본질적으로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표가 제 책에도 있습니다만 틀리는 아픔보다 맞는 기쁨을 더 크게 하자. 그렇게 해야 수학을 좋아하게 된다. 자기가 수학을 맞췄을 때 진짜 기뻐 이런 기쁨을 느끼야 결국 수학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틀리는 아픔만 기억이 나면 수학을 좋아하기가 어렵죠. 문제가 쉬우면 틀리는 아픔을 기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교육과정이 이렇게 많이 축소된 거고 뭐 정적분의 정의도 막 빼버리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방향의 일환으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수학 교과 내용을 줄이고 수학 문제들을 단순화하고 하면은 이제 학습 부담이 줄어들고 또 수학 부진아들이 좀 줄어들고 사교육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게 이미 지난 30년 동안 해봐서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사실 좀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뭐 미적분, 기하 다 배우고 대학교를 입학했잖아요. 선택 과목이 없을 때는. 근데 지금은 선택 과목 때문에 아마 이과 학생들도 기하는 많이 선택 안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면 좀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있죠. 벡터나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올라가고 그러면. 저는 잘 시가 못합니다만 공대 교수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미적분학 또 이제 벡터 뭐 공간도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니 그건 이제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을 가르치면 되지 않냐.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웠어야 되는 그 수학 그것이 사실 약간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대학생들에게 해보라 그러면 잘 안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이상적으로 이제 대학생들에게 가르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금한 것 중에 이렇게 교육과정이 계속 좀 축소가 됐잖아요. 수학 같은 거는 양을 줄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고등학교 때도 수학을 안 하고 잠만 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학을 안 하거나 수포자라고도 부르는 교수님이 책에서는 되게 그런 용어를 싫어하신다 그랬는데 이런 아이들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약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 수학 부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복잡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거 갖고 책 한 권이 다 책 한 권 다 써도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이제 핵심적인 얘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그 수학을 포기한다 뭐 이런 개념 자체를 자꾸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자체를 하지 말자. 그런 뭐 이상한 용어까지 써가면서 그런 그 개념을 형상화하고 그걸 강화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학에 재능이 부족한 학생들조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어쨌든 발전한다. 그것이 뭐
7등급에서 6등급이 6등급에서 5등급이 될지언정 조금씩 발전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들인 시간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좀 해봐도 이제 안 되니까 지레 포기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내 목표가 1등급, 2등급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이제 재능에 맞게 자기가 한 만큼 학생들도 딜레마죠. 자기는 이제 그래도 괜찮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수학은 이제 어렵고 어떻게 해야 돼?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런 학생들일수록 결국은 이제 수학을 피해서 좋은 대학을 가긴 어려우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수학도 어렵고 내가 잘 재능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발전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네. 그건 수학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수학 연구할 때도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보통 1년, 2년 푸는 경우가 많은데 뭐 몇 달씩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한 박자국도 진척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그래도 내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한 만큼 진전이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생기더라고요. 전혀 발전이 없을 것 같은 암흑 같은 그런 세상을 막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결국 노력한 만큼 조금씩 진전이 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 수학의 숲을 걷다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중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로 책을 주고 여기서 발표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학교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들 많이 담으셨잖아요. 이 책을 집필하신 의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책은 저번 이제 47개의 질문으로 이제 책을 구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공부를 왜 하나요? 뭐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1 더하기 1은 왜 2인가요? 뭐 이런 단순한 질문, 음수 곱하기 음수는 왜 양수인가요? 그로부터 이제 차근차근 여러 가지 이제 조금씩 어려운 개념까지 올라가는 그런 47개 질문 모았는데요. 저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는 학생들이 이제 학습에 필요한 개념, 혹은 이제 수학에 관심이 많은 성인들이 수학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놓은 책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뭐 제가 이제 여러 유튜브 채널들을 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수학 관련 채널에서 좀 약간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든가 엉터리 같은 내용들을 막 얘기하시는 크리에이터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뭐 개념들을 좀 올바른 개념들을 좀 대중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이제 그 뭐 성인들도 수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고등학생들, 특히나 이제 고등학생들 정도 되면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약간 어려운 내용은 예를 들자면 뭐 미분과 적분은 왜 쌍으로 다니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약간 그런 걸 이제 국소적인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로컬 프로퍼티라고 하는. 미분은 이렇게 로컬한 성질을 나타내고 있고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의 넓이, 부피 이런 걸 계산하는 건데 그건 약간 전체적인 크기를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와 이거는 전혀 개념이 연관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항상 쌍으로 배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학생들은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왜 쌍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가 또 뭐 파이는 왜 신비한 수라고 하는지 왜 소수는 정수 중에서 왜 중요한 수인지 아까 말씀드린 음수 곱하기 음수는 왜 양수인지 0이라는 숫자는 왜 중요하다고 그러는지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질문들을 47개를 모았습니다. 일부는 살짝 어려울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고등학생들 정도면 쉽게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책 내용이 이제 일부에는 수학의 가치 그 부분에서 수학 공부 왜 해야 됩니까?부터 해서 좀 궁금해하는 거 보통 그런 것들을 좀 아주 재밌게 다뤄서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들도 봐도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 2부부터는 이제 수학 관련한 내용들이잖아요. 초반부까지는 제가 볼 때는 중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중후반은 이제 고등학생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수학과 논리라는 부분을 좀 넣으면서 다른 어떤 수학 관련한 책에는 많이 없었던 논리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뭐 기류법부터 해가지고 직접 증명법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 중에 교수님이 어떤 개념 설명을 하시면 처음에 이제 직접 증명법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안 되네 그러면 기류법으로 꼭 그냥 마무리하시고 그 증명 많이 해주셨던 게 대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이제 논리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수학의 의의죠. 수학 공부의 의의, 수학이 왜 필요한지, 수학의 공부가 왜 필요한지, 수학의 학문이 왜 필요한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을 이제 수학의 본성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했고 2부부터 6부까지 이제 수학 개념들을 설명을 했는데 좀 난이도를 좀 높여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부쯤 가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6부는 사실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논리, 명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논리학의 또 핵심은 사실은 무한의 세계라는 걸 설명하는 데 현대 논리학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아주 쉬운 설명으로 무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또 그 앞에 내용들 다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수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함수가 어떤 것인지, 또 그래프와 함수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서 모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의 수학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거의 다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봐도 되게 좋을 만한 내용들이 있고 예. 간혹 그 날카로운 아이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뭐 순환소수 관련해서도 혹은 0.999가 1이냐 그런 것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들을 다 잡아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사람들이 좀 음. 혼동하기 쉬운 개념들 혹은 이제 질문을 자주 할 수 있는 개념들 이런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제가 이제 40년 넘게 이제 수학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이제 일반 이제 대중들이 어떤 거를 잘 오해하고 있고 잘 모르거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모았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전공법으로 우회하지 않고 그냥 나는 수학 관련해서 정직하게 얘기할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 막 오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전문적인 수학자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성인들, 학생들도 제 책에 제가 이제 얘기한 것들을 그냥 믿어도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전공서적에 있는 내용들 같이 정확하게 다 서술을 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 수행평가로 하기면 너무 좋을 만한 책인데요. 그 송영진 교수님의 수학의 숲을 걷다라는 책 내용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책 증정 이벤트도 진행을 하니까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이 책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제가 10분을 뽑아가지고 책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영진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